맨날 팔리는 것만 팔면 뭔가 불안한, 애초에 약간 정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애긴 한데 팔아도 돼요. 거의 반년을 들어놓는데 안 사. 왜 안 사겠어? 이런 애들도 그래도 파는 게 그 제품이 많잖아요. 몇백 개 있는데 사실 여기서 팔리는 거는 10개 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꾸준히 팔리는 거는 5개 미만이고. 그러니까 맨날 팔리는 것만 팔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골고루 팔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스토어에 상품이 뭐 1000개가 있다고 해도 상품 100개가 잘 팔릴 수는 없어. 팔리는 게 하나가 있어. 잘 팔리는 게 하나가 있어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다른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건가, 아니면 이 안에서 이거를 하나 안 사고 2개, 3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하나밖에 안 사면 추가 상품으로 더 어떤 걸 껴서 사게 만들어 주던가를 해야 되는.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주력으로 판매되는 거는 10개에서 20개 사이, 더 많이 잘 팔리는 거는 조금 힘들다. 근데 그걸 이제 만들어 가는 거지. A라는 제품이 잘 팔리고 있었어. 근데 내 스토어에 B, C, D, E, F, G 해가지고 상품이 되게 많아. 이거 보여줘 들어온 사람들한테 얘를 보여주면 이 중에서 하나를 살 거잖아. 그럼 얘도 이제 팔리기 시작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얘만 팔리다가 얘도 팔린 애가 되는 거지. 타오에서 소싱이 올 때 거기도 옵션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가격이 50, 70, 80, 100 이렇게 다르잖아요. 가격 구성대로 똑같이 가격 책정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팔려. 여기다 내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어. 얘는 A만 있는데 B, C, D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B, C, D는 얘보다 많이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거를 가지고 와야지. 얘 가격보다 좀 비쌀 수도 있고 좀 쌀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마진율은 얘보다 좀 좋은 애들, 마진율이 비슷하더라도 판매 금액이 커지면 마진율은 비슷해도 금액은 커지는 거잖아. 판매 때 실제 마진이. 거기에 이미 책정돼 있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릴 만한 걸 판단해서 사람 어차피 사고 있으면 얘보다만 좋아 보이면 살 거잖아. 얘랑 비교해서 얘 8만 원이면 얘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9만 원이야. 근데 실제로는 원가는 얘보다 걔가 싸도 돼. 그러니까 그럼 더 좋은 거잖아. 더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랑 비교해야 돼. 얘랑 가격을 묶어놓고 비교해서 얘보다 좋아 보이는데 비슷한 가격이거나 싼 거를 사주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최대한 이걸 사세요라고 유도하는 거야. 그럼 얘 안 사고 걔 사주면 더 많이 남고 좋은 거죠. 라이센스가 있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팔아도 돼요. 이런 모양 때문에 이걸 산 거란 말이야, 솔직히. 근데 이게 무슨 어디 저작권 이게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애초에 약간 정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애긴 한데 어쨌든 어디 특정 뭐 거기서 나온 약간 모양이어가지고 가끔 막 사람들이 뭐 정품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정품이라는 게 아예 존재가 하질 않거든요. 뭔가 정품 얘기 나오면은 쫄리는 거죠. 뭐라고 어떻게 되든지. 아니 그거는 본인이 그거를 물어보게끔 그런 이름을 썼겠지. 이름?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피카츄 모양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거 피카츄 그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겠지. 근데 내가 피카츄라는 이름을 안 썼다면 그걸 물어볼 일이 없겠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그 이름을 걸고 팔면 그건 문제될 수도 있지. 그래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정식 발매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렇지만 그 모양,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네, 그럼. 예를 들어서 리스테고님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야. 저 사람 생긴 게 마음에 드는데 생긴 거 딱 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리틀 드래곤 이름으로 팔아. 근데 원래 안 팔고 있어서 정품이라는 게 없어. 그럼 이거 문제가 될까 안 돼? 문제는 삼을 거야, 문제 안 삼을 거야? 삼아야지. 그러면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근데 저만 파는 게 아니니까 또. 저만 팔면 더 무서웠을 텐데 다른 데도 열심히 잘 팔리거든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는 상호 문제 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뭐 일본에서 좀 유행하는 케이스 브랜드래요. 이거 요새 사람들 좀 많이 찾아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건 그리고 정식 이거는 정품 뭐 파는 거겠지. 에서 사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에 안 들어있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를 파는 거니까. 이 브랜드 케이스를 좀 많이 올렸는데 이 한 페이지에 한 디자인 말고 계속 밑으로 줄줄줄줄줄줄줄 넣었거든요. 이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이미지 상단에 놓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적어도 이렇게 만들 거면 위에 옵션 표라도 만들어주던가. 그런 성의도 없이. 저는 이거 누르면 옵션 나오니까. 애초에 이런 게 밑에 메뉴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사람들이 내려가서 볼 텐데 그게 없으면 안 내려갈 거냐. 보다 말 거잖아. 자주 눈에 띄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긴 진짜 딱 이런 캐릭터만 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팔아도 위험이
괜찮네. 정품이면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생산되는 애들이 갖다 파는 거면 문제 없지. 그럼 뭐 단순 캐릭터를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겠지.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정식 라이선스 받고 만들어진 아이들은 구매 대용으로 파는 게 문제는 없다. 근데 사실 이런 걸 중국 타오바오에서 팔았을 때 뭐 소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뭐를 요청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아요? 뭐 구매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거 첨부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어디 뭐 매장 가서 샀어요. 그럼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받아가지고 제출. 걔는 계속 물건 사니까 영수증 있을 거잖아. 욕심일 수 있는데 이런 생활용품 쪽을 좀 많이 팔고 싶거든요. 약간 위험 부담 있는 이런. 그때 말고.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이분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막 이런 가구나 인테리어 이런 걸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베스트는 항상 붙어 있고. 근데 이거 생각하면 또 한 가지 걸릴 텐데, 이거 디자인 안 걸리나? 뭐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 뭐 고민 오마주 하는데. 제품이다 뭐 이렇게 써있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방향을 잡고 이것만 팔아야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안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스토어 상에서는 그렇지. 네. 지금 스토어의 모양새는 그게 좀 어려운 모양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쪽 상품들을 소싱해가지고 올릴 때 걔네들은 어쨌든 노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확실하게. 그쵸. 그러려면 이제 상품명을 잘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상품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지금까지 상품명 만들 때 대충 만들었잖아, 그냥. 실제 어떤 키워드로 어떤 위치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 이름을 만들 때, 상품을 등록할 때부터 얘는 이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 거야, 얘는 이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 거야를 예측하고 상품명 만들어서 올린단 말이야. 아예 올릴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등록하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겠지? 어떤 키워드 들어올 때 이 상품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써서 상품명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 아예 개념이 달라. 지금까지 내가 등록하면 뭐 어딘가에 있겠지. 그냥 운 좋으면 노출돼가지고 사람들 들어와서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아예 다른 접근. 사실 여기 이 스토어가 좀 오래되기도 하고 막말로 팔고 싶은 아이템들이 여기 좀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많이 올린 게 있거든요. 상품명 자체도 따라서 하기도 해요. 그것도 안 들어올걸?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게 얘네가 이미 판매량이 많은 스토어라서 얘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얘가 신규로 상품을 딱 올리잖아. 내가 신규로 상품을 딱 올리잖아. 예를 들어서 상품명도 동일해. 제품도 똑같아. 모든 내용은 다 똑같아. 그러면 그냥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예측해가지고 상품명을 만드는 거지. 솔직히 이런 제품 하나 올리더라도 한 가지 키워드를 얘를 검색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할 거잖아. 근데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돼 있겠구나를 예측을 못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냥 내가 갖다 이름을 쓰는 거야. 어디에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알고 이름을 만드는 거지. 그럼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몇 등, 어떤 키워드를 하면 몇 등, 되게 있을 거야. 그래서 뭐 1페이지에 있는 상품 뭐 이름 똑같이 따라 만든다고 내가 1페이지 올라가냐? 절대 안 돼. 1페이지에 있는 건 이미 인기도라는 게 있잖아. 네, 난 인기도가 없잖아. 제로잖아. 인기도가 제로. 뭐 최신성은 있겠지. 판매 없고 리뷰 없고 뭐 클릭 없으니까. 근데 최신성 점수만 가지고 1페이지 올라가는 건 거의 도대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소형, 뭐 중소형 키워드로 상품을 올려가지고 인기도를 얻으면서 점점 좀 키워드의 변경해 나가야 돼. 계속 상품명을. 그러면서 1페이지를 올리는. 근데 그걸 모르면 카테고리 하나 접근한다 그러면 힘들지. 애초에 접근법이 다르. 그럼 이분은 그런 걸 알고 해서 한 것 같진 않음. 얘는 이미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네. 이 스토어를 사람들한테 분명히 주변에 물어보고 어디? 들어가고 여기 와서 샀던 사람은 또 들어와서 보고 사고, 주변에 물어보면 알려주고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더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얘들도 보면 이름 보면 생각보다 잘 짓는 건 아니에요. 이름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 때문에 팔리고 있는 스토어. 맞아.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나 가구 약간 품목 검색하면은 항상 보이는 스토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내 상품이 어디 노출될지도 모르고 올리지 마세요라는 게 이제 상품명 측면에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 그러면 지금까지 구매 때 했던 방식이랑 또 전혀 다른 거여가지고 물론 뭐 상세 페이지는 똑같이 만들겠지만. 그 심지어 저기는 상패도 그냥 없어. 상패라고 할 게 없. 그러니까 얘도 번역기로. 실제로 더 잘 팔 수 있는 애일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아이인데 저것밖에 못 팔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심지어 얘는 비싸거든요, 엄청. 훨씬 비싸요. 옆집보다 더 비싼데도 얘는 더 잘 팔아요. 그래서 얘를 따라 해도 안 돼. 그 상품명은 그냥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같을 때 같은 상품명을 하면 비슷한 위치에 가는데 그 뭔가 아예 조건이 같은 아예 달라도 얘는 빅파워고 나는 그냥 쪼렙 스토어여도 똑같은 제품 똑같은 이름을 똑같이 올리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니까.
근데 얘는 사람들이 이 스토어에 아예 들어와가지고 구경을 하니까 걔를 사는 거지. 근데 내 스토어에는 저 뒤에 있는 상품을 아예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얘를 못 보고 가니까 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올려놓으면 검색 유입은 없을 수도 있어. 검색으로 얘를 찾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이 걔를 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거지. 얘는 인스타를 좀 많이 잡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유입이 없으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인기도가 쌓여가지고 제품의 순위가 상승하겠지. 그럼 누군가 또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생길 거고 그때 가서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동등하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점점 상품명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저거 신경 쓰자. 네, 맞아요. 우리 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첫 번째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더 이번은 디테일한 설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또 제대로 해야겠지만 제대로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평균적으로? 아니 본인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노님이 생각하신 기본의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을 다 지켰다, 요거에 대해서. 그때는 300개 이상 올리면 사실 뭐 유입 100명 되고 막 그러는 줄 알고 갔거든요, 저. 그때 상품을 제대로 안 골라서 안 올렸으니까 안 된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됐어서 약간 좌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어쨌든 그래도 좀 지금은 좀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지금 뭐 내려올 상품들도 꽤 있고 뭐 위험 상품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우려되는 것들 있잖아. 좀 뭐 정리도 하긴 해야 되고. 뭐 근데 뭐 자직해준다 하면 최소 뭐 매출 2배, 3배는 뛰겠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야지. 그래서 아까 뭐 좀 통계에서 보고 적어도 상위 위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 빵은 없어야 한다. 빵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왜인지를 봐야지. 왜 아무도 안 살까? 여기서 일주일 동안 100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샀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건 진짜 거의 반년을 들어는 오는데 안 사. 왜 안 사겠어? 딴 집도 근데 막 팔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라요. 이렇게 뭐 하긴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거의 99% 가격 때문에 안 사는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더 싸게 파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가격을 바꿔야지. 이유를 아는데 안 바꾼 거잖아. 그래서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알면서. 가격을 못 맞추면 못 맞추면 안 안 팔아야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제품들은 무조건 판매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가격의 문제든 상패가 문제든 뭐 옵션 구성의 문제든 구성들을 바꿔줘가지고 판매를 해봐야지. 할 거 많아. 이거를 최근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 뭐 한 10개 정도 팔렸더라고 하면 10개는 다 수정해줘야 돼 무조건. 지금 이게 마진율 적은 애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잘 팔려서 팔아요. 근데 얘 때문에 어쨌든 이번 달 마진율은 떨어져서 28%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애들도 그래도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얘도 마진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정을 통해서. 근데 쟤 때문에 마진율은 떨어졌지만 쟤랑 같이 살 수 있는 거 같이 사면 마진율은 올라갈 거니까. 스토어 성장에 있어서는 매출이 있는 게 그래도 훨씬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 좋아하지. 하지만 마진율을 높이긴 해야 한다. 저걸 그냥 저렇게 팔면 안 된다. 네, 지금 한 10 몇 %밖에. 저것도 같이 살 수 있으면 게 뻔히 많이 보이잖아. 고민이 뭔가 많아졌어. 생각할 게 많아졌어. 근데 이제 진짜 스토어를 고민해서 운영해 나갈 시기인 거야. 원래 딱 요 정도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매출도 한 400만 원 정도 될 때, 그리고 사람들 하나 들어오는 것도 뭐 150, 200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수정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한 가지 카테고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뭐 상품명은 좀 필수라고 볼 수도 있어. 당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해준 이 두 가지는 필수로 하셔야 한다. 첫 번째는 잘 기억도 안 나지 무슨 얘기했는지. 얼추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두 번째 서칭을 진행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진 거는 확실하고 이번에도 뭘 할지는 알게는 써요.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과가 좀 더뎠어서 이번에는 그런지 않으려고 더 부단히 노력을 하겠지만 신선한 배움을 얻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뭘 해야 될지 알겠지만 어려울 거야. 그때는 어렵긴 어렵겠지만 뭐 그래도 뭐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면 성과는 또 확실히 있을 거야. 그래서 한 번 해봤는데 안 먹혔다라고 해서 에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수정했는데 에이 안 되네? 안 되는 방법이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방법들로 맞아요. 다 성장하는 거라는 거 결국에는. 생각보다 2단계에서 오늘 말해준 것들만 잘하면
매출 생각보다 2배 되는 게 되게 금방 온다니까, 시기가. 할만한 게 되는 거잖아, 2배 되는 게. 지금 매출 2배만 돼도 딱 따지면. 매출 1,000만 원만 딱 찍어도 30%에서 40% 사이 남으면. 그거를 바라고 있다며. 바라죠. 그걸 바라면 이제 이날 뜨는 거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왔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주중에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로 어쨌든 그때 주중에 했던 알바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벌고 있어서 이거 잘 되면 한두 달 뒤에는 주말하고 안 해도 될 텐데. 한두 달도 돼요? 네. 그걸로 돼요? 일단 요 단계에서 개인적으로 1대1 컨설팅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맞죠.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이면 한 3배 돼, 매출. 너무 꿈 이게 진짜로 같아요.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남의 일 같아요, 진짜. 그게 언제 내일 될지 몰랐어. 언감생심 막 근데 생각도 이 안- 상태에서 다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대부분 요 정도 단계에서 다 컨설팅을 받겠다고 해. 그래서 진짜 2배, 3배 금방 간다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사실 그때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도. 새싹도 안 될 줄 뭐 새싹이고 알았어요. 파워고 빅파워고 이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많이 그- 높아서 빅파워인데 파워인데도 빅파워보다 더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앞으로 좀 열심히 좀 하시고. 네네네. 네. 원래 그동안에 뭐 카톡으로 밖에 인터뷰 남기고 했었는데 네. 카페에 남겨주시고. 네. 카페 활동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름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나름. 다 참여하고 있고. 맞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게 나타나고. 네. 모임하면 모임 나타나고. 출퇴근 챌린저입니다. 나타나고. 네. 아, 치앙마이 가고 싶었는데.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갈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네. 잘 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살아남는 드래곤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어땠다? 네, 컨설팅 2번 받아보니 어떻더라? 진짜 언제 이 자리에 올까 염치 없지만 항상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성과가 있어야 다음 거 배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라고만 있었지. 사실 안 불러주셔도 사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빈손으로 왔는데 너무 오늘도 염치 없고 그래도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새싹을 꿈도 못 꿨는데 이뤘던 것처럼 빅파워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리틀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카페에서 아마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 오늘 자주 보이고 아, 네. 이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네. 라는 게 보여가지고 2번째 컨설팅을 진행한 거였고, 네. 오늘을 계기로 또 매출이 늘어서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로 한 번 더 나와서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네. 이제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살짝 쪼그리처럼 이렇게 숨어 있었을 수 있는데 눈도 못 눈 안 마주치고. 마주치고 근데 이제 너무 당당하게 얼굴 들고 네. 얼굴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필기에 올려주시잖아요. 시작하는 씨앗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딱 수치적으로 웬만큼 어떻게 뭘 해야 무조건 된다라는 거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사람마다 다 개인차도 있고 일의 밀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바라고 뭔가 이거 안 되는 거였네 라고 사실 쉽게 포기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리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으로서 장담을 감히 해보는데 제가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시면은 된다. 근데 진짜 제대로 큰맘 먹고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는 하다. 쉽게 보시면은 안 된다. 그치만 될 거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요.